여러분들의 레벨이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보험 아이템을 팍팍 팍팍 뿌려드리는 보험 영업인들의 리얼 소통 채널 보템입니다. 임선배고요. 서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제가 오늘은 재밌는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할까 해요. 네네. 우리 선배님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싫어하는 거를 피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쪽입니다. 아, 뭐 여성분을 쟁취할 때도 뭐 그러신가요? 갑자기요? 갑자기 여성분이요? 사는 부분에서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일을 한 부분에서도 저는 제가 원하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편이지 싫어하는 걸 피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물어보는데요, 이런 거? 네, 갑자기. 아니, 그게 갑자기. 아니라 오늘 사연이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피해야 되느냐 이런 사연이어서 사연하고 네. 또 연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네. 선배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대답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좀 정답이 불안하긴 한데. 어딨겠습니까? 다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건데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 그 사연 한번 읽어보고 네. 또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 싶다, 지점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만족하는 선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영업하는 것이 가늘고 오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주체할 수 없이 욕심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고객님을 만날 때거든요. 1회차 보험료를 내달라, 이거 하면 나한테 뭐 해줄 거냐, 저번에 만난 모 설계사님은 이런저런 선물 해주던데 등등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저는 고객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양식껏 상품 제안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의 문턱 앞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딱 잘라 거절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계약을 해버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고객한테 선배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슬기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오늘따라 승질나는 갑자기 몰입이 되는데 정말 싫습니다. 네. 이런 고객님들 만나면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요새는 고객님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기도 하고 뭐 대놓고 선물 공세니 뭐 상품권 공세니 또는 뭐 현금 뭐 이런 걸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들이 모르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금 영업 다니다 보면 사실 종종 있어요. 어느 설계사는 어느 회사는 뭐 상결치 현금을 주던데 아니면 요금을 내주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있죠. 저는 이 사연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사연 주신 설계사님이 정도 영업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 안에서 적정선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쭉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고객님한테 어떤 제안도 욕심내지 않고 고객님의 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제안을 하시는 건데 오히려 고객님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굉장히 짜증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선배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고객님을 만나 뵀는데 아드님이 나오신 거예요. 네. 아드님이 엄마 거가 상품이 조금 갱신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좀 봐달라. 네. 그래서 저도 부정분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네. 나중에는 아드님이 똑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1회차 보험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3-4번 가다 보니까 네. 아쉽죠. 네. 계약은 하고 네, 이게 다건이었어요. 또 보장무상하면 다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저도 이 정도는 네.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이 들어가면 프로모션 나오니까 네네네.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나중에 이렇게 리베이트 배틀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선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그럼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그럼 그쪽에서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막 이래서 결국은 계약은 못했어요. 안 하는 게 다행인 겁니다. 네,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고객님께서 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순간 나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는구나. 네.
영업의 상담은 가장 또 핵심적인 게 우리 주도권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되게 궁금했어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실 때 주도권을 뺏겼을 때 네. 나의 양심과 네. 양심이와 욕심이가 부딪혔을 때 양심이와 욕심이. 네. 선배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예. 일단은 저는 사실 응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계약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십시오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 계약을 놓치는 거겠죠.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내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내 자존감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쓰는 멘트들은 있습니다. 쓰면서 5할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이 멋쩍어 하면서 저한테 계약을 다시 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리베이트 요구를 했을 때 고객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님이 이 지금 제가 제안하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거 아니냐. 그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고객님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진단금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장 내용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건데 저 지금 대납 아니면 상품권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고객님이 사망하셨을 때 또는 진단받으셨을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대납해드린 걸로 인해서 지금 못 받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하고 연이 닿으면 분명히 그분들은 고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걸리잖아요. 대가성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가성 계약을 한 게 한 분이라도 걸리면 그 FC한테 가입한 전 고객을 보험회사는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찾아내게 되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회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그렇죠.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근데 그거를 언제 밝히느냐? 지급 사유가 되었을 때 밝히거든요, 보험회사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준다 해도 고객님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게 금융거래잖아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하고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사인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때문에 가입하시냐 이거죠. 이 상품을 내한테 30만 원 받으려고 가입하시냐 이거죠. 돈은 2천만 원씩 낼 건데 20년 동안.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보험금 혜택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될 건데 그러면 뭐 때문에 가입해요?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이렇게 전개되는 화법 자체가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그거예요. 보험료를 내려고 가입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었을 때 내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리베이트가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보험료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개념을 고객한테 계속 심어줘야 돼요. 사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거 하나 하세요. 이 상품 좋으니까 하세요. 이런 얘기만 듣고 가입하시는 고객님들이 대다수거든요. 왜 가입했는지 모르고 그냥 내 하나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하세요. 아직도. 근데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신뢰가 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그때가 크게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솔직히 이 리베이트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사실 큰 계약일수록 계약이 크면 클수록 이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이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면 리베이트 들어오는 수준도 사실 낮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원래 5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사연을 얘기를 해드리면 실제로 제가 매니저로 있었을 때 사연이거든요. 같이 동반을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원래 5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겠대요. 원래 500만 원짜리면 수수료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딱 요구하는 게 뭐냐면 2달치 보험료를 달라 이거였어요.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저는 FP 의견에 저는 따라야 되니까 매니저다 보니까 제가 끊거나 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하니까 뭐 2개월치가 아니라 저는 3개월치도 내드릴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은분이요? 예, 그 FP가 원래 500만 원짜리니까 지가 더 나서서 한 달치 더 내주겠다고. 눈이 돌아갔구만. 예.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에 이거 위험하고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해줬죠. 근데 괜찮아. 이 고객 2번, 3번 만났고 믿을 만한 고객이다 해서 1,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에 철회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입금해준 1,500만 원을 어디로 갔을까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차단 걸고요. 일단 그 병원에 찾아가도 못 만나게 하고 잡상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베이트라는 게 달콤한 유혹일 뿐인 겁니다. 가서 난리를 쳤었어야지. 병원을 뒤집어 놨었어야지. 근데 이게 사기죄도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돈을 입금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도 가봤고, 그러니까 이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저희 설계자들이 이 유혹에 대해서 피해 사례 얘기하자면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리니 여러분들도 사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네. 다음에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내가 대범해져야 된다. 이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내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더 확고해지긴 했어요. 이거는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이게 사치구나. 이런 악마의 생각을. 유혹. 예, 악마의 유혹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사례를 또 들으니까 또 네. 허걱하네요. 그렇죠. 이게 계약이라도 되면은 다행인데. 어떤 마음으로 계약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속상해. 그래서 그분은 그 일로 그만두셨어요. 네.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네. 선배님께서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 네. 네, 저도 이게 리베이트에 대한 얘기는 죄송해요. 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죄송해요. 누가 때리는 줄 알았죠. 근데 오늘 그 대처할 수 있는 딱 이 중심을 딱 잡아주신 게 너무 좋아서 보리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아래다가 화뼈 이렇게 멘트를 적어드리지만 여러 번 영상 돌려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자꾸 이제 써보고 입으로 연습해보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승화하셔서 당차게 중심 잡고 또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보리니 여러분들 실현하는 걸 피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원하는 걸 또 선택하시면서 중심 잡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는 우리 보리니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마무리 멘트 하고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좋습니다.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